사람을 만나면 이것부터 먼저 살펴라.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대들은 무엇을 먼저 보는가? 말투인가? 외모인가? 혹은 직업인가? 많은 이들이 겉모습을 살피지만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인물을 겪으며 깨달았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겉에 드러나는 듯 보이나 정작 그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것을 말이다. 나쁜 사람은 결코 자신을 숨기지 못한다. 그대가 눈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처음 만나는 순간 이미 조짐이 보인다. 오늘은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하는지, 그 한 줄기의 징후만 알아도 나쁜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게 될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마음을 흔든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기대를 품는다. 이번엔 좋은 인연이겠지. 이 사람은 괜찮아 보인다 하고 스스로를 달래며 마음을 연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전혀 다른 얼굴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말은 부드러우나 행동은 날카롭고 웃으며 다가오나 돌아서면 헐뜯고 겉은 인심 좋은 듯하나 속은 계산과 셈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다. 처음에는 모르고 지낸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의 말 한마디 시선 행동의 결이 다르게 느껴진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 더 조심했어야 했나? 나는 왜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을까? 이런 질문을 품고 마음 아파했던 적이 있는가? 언젠가 마음을 내어준 사람이 뒤로 돌아가 상처를 남기고 떠났던 기억, 도와준 사람에게 되레 원망을 들었던 기억, 가까워질수록 나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을 겪은 기억, 그 모든 순간을 지나며 우리는 한 가지를 절실히 깨닫는다. 사람 때문에 다친 마음이 가장 오래 간다는 사실이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사면 된다. 돈을 잃어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남는다. 말로 지워지지 않고 시간으로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 그 상처의 흔적은 우리 마음에 미세한 균열을 남기고 다음 사람을 향한 마음을 주저하게 만든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20해에 가까운 시간을 추위와 고독 속에 보내며 수많은 인물들과 얽히고 설킨 시간을 보냈다. 벼슬아치, 상인, 백성, 나그네, 글을 배우러 온 농부, 나를 감시하던 이들, 도움을 주려던 이들, 그들은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공손하고 착해 보였으나 속으로는 내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다. 어떤 이는 거칠어 보였으나 살펴보면 마음 곱고 의리가 있었다. 또 어떤 이는 말은 화려했으나 정작 어려운 일을 앞에 두면 제 몸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때 물었다. 사람의 본질은 어디에 드러나는가? 겉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 말은 얼마든지 다듬고 태도도 얼마간은 가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순간순간에 드러난다. 익숙한 말투를 따라 하더라도, 표정은 웃고 있더라도 어딘가에서 본색이 고개를 내민다. 그대들도 경험했을 것이다. 겉보기엔 친절해 보였으나 약자를 대할 때 돌변하는 사람,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사소한 규칙 정도는 우습게 넘기는 사람, 도움받는 일에는 서둘러 다가오지만 도움을 주어야 할 순간에는 발걸음이 느려지는 사람, 이 모든 것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람은 본성이 무너지는 지점을 숨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라는 좁고 고단한 공간에서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다. 곤궁한 이가 찾아와 도움을 청할 때의 태도, 작은 물건 하나를 빌려갈 때의 눈빛, 약속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흔들리는 마음,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다가오는 모습,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준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대부분 겉에 보이는 것부터 보기 때문이다. 외모, 말투, 배운 정도, 직업,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은 쉽게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준 삼아 판단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람의 본질과 거의 관계가 없다.
겉모습이 반듯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정직할 수도 있다.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 더 잔인한 경우도 있으며, 없는 사람이 오히려 의리가 깊은 경우도 많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느낀다.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너무도 큰 소리로 떠드는 것만 듣는다. 화려한 말, 정돈된 옷차림, 반듯한 표정.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용히 스며 나오는 작은 기미에 있다. 그 작은 기미는 대부분 이렇게 드러난다. 남을 대할 때의 높낮이, 약자를 대하는 순간의 표정, 작은 이익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 시간을 대하는 태도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드러나는 본능적 선택.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가진 결을 보여주는 실마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쉽게 놓친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눈앞의 징후를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후회가 남는다. 그래서 다시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어려워진다. 그대들이여,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줄어들려면 사람을 보는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겉모습이나 말보다 더 깊은 결을 보아야 한다. 그 결은 감추기 어려우며 처음 만남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너무도 많은 날들을 겪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을 통과했다. 그러나 그 깨달음 덕분에 이제는 사람을 볼 때 먼저 살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기준만으로도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놀랄 만큼 정확히 알게 되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대들이 사람 때문에 덜 아프고, 덜 흔들리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말이 아니다. 그보다 앞서는 것은 태도이다. 태도는 꾸미기 어렵다. 한두 마디 말은 그럴듯하게 다듬을 수 있으나 몸이 익힌 태도는 순간의 움직임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유배의 땅에서는 사람의 껍데기가 쉽게 벗겨진다. 편안함이 없고 여유가 없고 꾸밀 이유도 사라진다. 그래서인지 사람의 본질이 더 빠르고 더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오래도록 사람과 마주하며 이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사람의 품성은 태도의 높낮이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말은 좋은데 태도가 거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겉으로는 공손하나 손끝과 눈빛은 상대를 낮춰보는 사람. 겉으로는 웃으나 그 웃음 속에 존중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래 지나지 않아 본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다른 이의 말을 들을 때의 자세, 자신과 무관한 이에게 보이는 태도, 작은 부탁을 받았을 때의 반응, 그런 소소한 장면 속에서 온전히 드러난다. 나는 유배지에서 여러 관리를 만났다. 어떤 이는 나를 죄인으로 대하며 시선 하나조차 아깝다는 듯 가볍게 흘렸다. 그런 이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반드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권세를 빌미로 사람들을 괴롭혔다. 반대로 어떤 이는 겉으로는 거칠어 보이고 말투도 투박했으나 약자를 대할 때의 태도만큼은 정직하고 따뜻했다. 그런 이는 시간이 지나면 내게 불이익이 있을 때 오히려 앞장서 도왔다. 겉모습은 판단을 흐린다. 그러나 태도는 흐리지 않는다. 태도는 본능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살피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인가? 아니면 사회적 지위나 말투인가? 나는 말하고 싶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고. 자신보다 힘이 없는 이에게 불편을 표출하는 사람, 무시하는 눈빛을 보내는 사람, 조금의 배려도 아까워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태도를 나에게도 그대로 보인다. 사람의 본질은 힘의 관계가 불균형한 순간에 가장 날카롭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 첫 징후를 놓쳐서는 안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가난한 농부와 함께 밥을 나누던 날을 떠올린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무 그릇을 내밀며 말했다. 그릇이 낡았습니다. 상하지 않으시면 함께 나누시지요.
말은 투박했으나 그 그릇을 건네는 태도는 참으로 정중했다. 그의 손끝에는 상대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손 하나의 움직임만 보아도 알 때가 있다. 눈 하나의 떨림만 보아도 느낄 때가 있다. 그것이 바로 태도의 힘이다. 태도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징후는 시간을 대하는 자세이다. 사람은 시간 앞에서 정직해진다. 약속을 지키는 일, 정해진 순간에 도착하려는 마음,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 이 작은 행동들 속에 그 사람이 얼마나 타인을 존중하는지가 고스란히 담긴다. 나는 여러 번 실망했던 경험이 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며 반드시 찾아뵙겠다고 했던 이들 중 정말 찾아온 이는 손가락에 꼽혔다. 하지만 약속을 지킨 사람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신뢰를 주었다. 시간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은 관계도 가볍게 여긴다. 시간을 무겁게 대하는 사람은 관계도 무겁게 여긴다. 이 또한 태도의 일부다. 세 번째로, 태도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말을 고를 여유가 없는 그 잠깐의 순간에 사람의 진짜 결이 모습을 드러낸다. 갑작스런 부탁을 들었을 때의 표정, 작은 불편 앞에서의 반응,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겼을 때의 선택. 이러한 순간들은 꾸미기 어렵다. 사람의 본능이 가장 빨리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 시절 산길을 오르던 중 갑자기 비를 만났던 날을 기억한다. 함께 가던 이들 중 어떤 이는 자신만 비를 피하려고 급히 뛰어가 뒤에 남은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돌아보지 않았다. 반면 어떤 이는 자기 옷깃을 벗어 추위에 떠는 노인을 먼저 덮어 주었다. 그는 배운 것도 많지 않았고 화려한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의 태도에서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았다. 사람은 급한 상황에서 자기 중심성의 크기가 드러난다. 자기만 살겠다는 마음이 먼저인지, 함께 가는 일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는지, 이 차이가 바로 사람됨의 차이다. 태도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언어이다. 말보다 앞서고 행동보다 깊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지문과도 같다. 그대들이 사람을 만나면 말이 아니라 태도를 먼저 보라. 그 태도가 흐릿하고 불편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대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반대로 태도가 단단하고 부드러우면 그 사람은 관계를 쌓아도 되는 인연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을 오래 겪어야만 아는 것이 아니다. 처음 몇 걸음 안에, 처음 몇 마디 안에, 처음 몇 번의 시선 안에 이미 모든 징후가 담겨 있다. 나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러나 깨닫고 나니 사람 때문에 흔들리던 날들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이며 그 태도는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대들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사람을 볼 때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다 어떤 태도로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라. 그것이 사람의 첫 관문이며 가장 정확한 판단의 시작점이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히 말과 행동을 먼저 본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드러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욕심의 방향이다. 욕심은 감출 수 없는 마음의 그림자다. 사람은 아무리 꾸미려 해도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언제나 욕심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겪으며 그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욕심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에게 욕심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욕심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리고 욕심이 경계심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사람은 이익을 마주할 때 가장 솔직해진다. 말의 단정함도 태도의 부드러움도 그 한순간에 흐트러진다. 그때 드러나는 마음의 결은 그 사람을 가장 정확히 말해준다. 나는 유배지에서 여러 상인을 만났다. 그들은 나와 거래를 하면서 겉으로는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물건 값을 두고 작은 이익이 걸리면 눈빛이 끊임없이 바뀌었다. 어떤 이는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거짓말을 섞어가며 말을 꾸미기도 했다. 그런 이는 결국 믿음을 잃고 떠나갔다. 그러나 모든 이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어떤 상인은 이익보다 신의를 앞세웠다. 이것은 선생의 손에 가는 것이니 제가 조금 손해를 보아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허풍인지 확인하고자 나는 여러 번에 걸쳐 그의 태도를 관찰했다. 그러나 그는 이익이 생기든 손해가 생기든 태도의 흐름이 변하지 않았다. 그 사람에게서 나는 욕심보다 신의를 먼저 보았다. 사람은 이익을 대하는 태도에서 본성의 높낮이가 드러난다. 그대들도 경험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부드럽던 사람이 작은 이득이 생기는 순간 급하게 손을 내미는 장면을,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마음의 모양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일수록 욕심은 더 빠르게 모습을 드러낸다. 아직 관계가 깊지 않기에 말과 표정을 꾸미는데 힘이 덜 들어간다. 그래서 욕심은 더 솔직히 튀어나온다. 나는 유배지에서 간혹 문서를 들고 오는 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겉으로는 학문을 배우고 싶다고 했으나 그 뒤에는 다산의 이름을 이용해 어디선가 명예를 얻으려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 그들의 말은 공손했으나 그 마음은 탐욕에 가까웠다. 그 기미를 읽지 못했다면 나는 그들의 욕심에 끌려다니며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욕심은 말보다 먼저 움직인다. 미세한 침묵, 잠깐의 머뭇거림, 빠르게 움직이는 시선, 작은 이익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욕심의 흔적이다.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혹은 나를 이용하려 하는지는 그 욕심의 움직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나쁜 사람일수록 욕심을 감추는데 서툴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늘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익이 없어 보이면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보다 얻을 것이 적다고 판단되면 말이 점점 짧아지고 표정은 굳어간다. 반대로 좋은 사람은 이익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익이 없어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은 관계를 향해 있고 욕심이 앞서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젊은 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배움에 열심이었고 책을 가져와 함께 공부하고 싶어 했다. 나는 그를 경계하면서도 그 열정에 마음이 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가 나에게 가져오는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의 욕심을 깨달았다. 그는 학문보다 나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넓히는 데 뜻이 있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순 냄새를 맡으며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욕심은 말보다 먼저 움직이며 관계보다 앞서 뛰어간다는 것이다. 그대들이 사람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한다. 욕심은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말보다, 표정보다, 행동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욕심이다. 욕심이 과하면 그 사람은 결국 나를 이용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욕심이 잔잔하면 그 사람은 나와 함께 가려는 태도를 보인다. 사람의 깊이를 알고 싶다면 욕심의 결을 보라. 욕심이 앞서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 욕심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다. 그러나 욕심이 잔잔한 사람은 관계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지닌다. 그 일관성은 관계를 오래도록 지탱한다.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고 싶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욕심을 품고 있는가이다. 욕심은 사람의 바닥을 드러낸다. 욕심은 관계의 방향을 말해준다. 욕심은 나에게 해가 될 사람인지 머물러도 좋은 사람인지 알려준다. 그대들이여,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욕심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잠시 조용히 살펴보라. 그 한 가지 징후만으로도 나쁜 사람은 단박에 드러난다. 사람의 마음은 말의 결에서 드러난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림자가 본체를 속일 수 없듯 사람의 말 또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의 말을 들었다.
방문객의 말, 관료의 말, 관리의 말, 혹은 이름 없는 백성들의 말까지 그 말들 속에서 각자의 마음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 조용히 읽는 법을 배웠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길을 알려준다.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어떤 욕심을 품고 있는지를 말의 결이 먼저 알려준다. 나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러나 깨닫고 나서는 사람 보는 눈이 훨씬 밝아졌다. 말이 거칠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알아보았고, 말이 부드러워도 마음이 비정한 사람을 구분해내었다. 사람의 말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결은 크게 세 가지 징후로 나타난다. 그 징후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한 가지를 향해 있다. 말의 결이 곧 마음의 결이라는 사실이다. 그대들도 느껴본 적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칭찬 속에 비수 같은 의도를 숨기고, 누군가는 부드러운 말 뒤에 계산을 숨기며, 또 누군가는 겸손한 말로 자신의 욕심을 가린다. 말은 포장될 수 있다. 그러나 말의 결은 속일 수 없다. 첫 번째로, 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높이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 보이고, 판단력이 분명해 보이고, 자신감이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말에 속아 여러 번 마음고생을 했다. 겉으로는 나를 돕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뒤에서는 타인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이름만 높이려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남을 낮추어야만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나도 깎아내린다. 그들의 말은 칼날과 같아서 타인을 향해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나를 향해 돌아온다. 그대들이여, 자신을 높이기 위해 타인을 낮추는 사람은 관계로 들이지 말라. 그들은 결국 남의 마음뿐 아니라 그대의 마음도 다치게 한다. 두 번째로, 과한 겸손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 겸손한 말 자체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경계를 풀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의도일 때가 많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을 여러 명 보았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뜻만 따르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하던 이들 중 진심인 사람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말 뒤에 속셈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겸손한 말을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겸손을 가진 사람은 그 말의 결이 담백하고 담담하다. 불필요한 미사여구가 없다. 상대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않는다. 반면 가짜 겸손은 말이 지나치게 부드럽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흔들려 하고,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나 속에서는 기대와 욕심이 고개를 든다. 나는 그 차이를 오래 관찰하다 깨달았다. 진짜 겸손은 자기 자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고, 가짜 겸손은 상대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다. 말은 비슷하나 그 결은 정반대다. 세 번째로,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말버릇이 있다. 이 말버릇은 아주 사소하게 시작된다. 그것은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장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책임을 두려워한다는 증거다. 책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된 태도를 갖기 어렵다. 앞에서는 웃으며 말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뒤로 물러난다. 나는 유배지에서 책임을 피하려던 사람을 여러 명 보았다. 어떤 이는 작은 실수조차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지 못했다. 그는 칭찬을 받을 때만 앞으로 나서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늘 뒷걸음질 쳤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어떤 일이 생기든 함께 짊어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의 결이 이미 그 마음의 결을 말하고 있다. 사람은 말의 질감에서 그 마음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부드러운 말이라도 깊이가 없으면 속이 비어 있다. 단단한 말이라도 온기가 있으면 그 마음은 곧다. 나는 경험을 거치며 이렇게 깨달았다. 말은 꾸며지지만 말버릇은 꾸며지지 않는다. 말은 순간이지만
말의 결은 습관이다. 그 습관 속에 마음이 드러난다. 그대들은 사람을 볼 때 말의 화려함에 속지 말라. 말의 결을 들으라. 그 결은 조용하나 선명하고 부드러우나 강하며 겸손하나 진실되고 간결하나 깊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 말에 실린다. 말의 방향, 말의 무게, 말의 결.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보인다. 나는 오늘 그대들에게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싶다. 사람의 깊이는 목소리가 아닌 말의 결에서 드러난다. 그 결을 느낄 줄 알면 나쁜 사람에게 속지 않게 되고 좋은 사람은 더 깊이 알아보게 된다. 사람을 오래 겪어야만 아는 것이 아니다. 말의 결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 그 결을 읽을 줄 아는 이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줄어든다. 그대들이여, 말의 모양보다 말의 결을 보라. 그 결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의 결이며 그 마음의 결이 그대의 인생을 흔들지 않을 사람인지 조용히 알려줄 것이다. 사람을 오래 겪어야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본질은 처음 만나는 짧은 순간에도 분명한 징후를 남긴다. 나는 유배지에서 무수한 사람을 마주하며 이 사실을 배웠다. 그들은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왔다가 다른 마음을 남기고 돌아갔다. 어떤 이는 흙바람처럼 스쳐 지나갔고 어떤 이는 작은 불씨처럼 내 마음에 남아 오래도록 기억이 되었다. 그들을 겪으며 내 안에 한 가지 깨달음이 자리 잡았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흔들리면 내 마음도 늘 흔들린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준이 단단하면 관계도 단단해진다. 그 기준은 화려하지 않다.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오늘 나는 그 기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말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깊이 보게 하는 기준이며 나쁜 사람을 멀리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두게 하는 잣대이다. 첫째, 태도의 높낮이를 보라. 사람의 태도는 꾸며지지 않는다. 말은 다듬을 수 있으나 몸이 익힌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그 태도는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나는 유배지에서 만난 이들 가운데 말로는 공손했으나 약자를 대할 때 무심하고 거칠었던 이들을 기억한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그 거친 태도를 나에게도 드러냈다. 반대로 말은 투박해도 상대의 자리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끝까지 마음이 곧았다. 태도는 조용한 듯하나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대들이여,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이 머무는 태도를 보라. 그 태도는 겉모습보다 깊은 곳에서 온 것이다. 둘째, 욕심의 방향을 보라.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그 사람의 품성을 말해준다. 자신만을 향한 욕심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결국 관계를 해친다. 나는 작은 이익에도 태도가 변하는 이들을 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롭고 말은 급해지고 표정은 굳었다. 이익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머뭇거리며 멀어지곤 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이익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익이 없어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려는 마음이었다. 욕심은 말보다 먼저 움직이고 표정보다 빠르게 달린다. 그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걷는지가 보인다. 셋째, 말의 결을 보라.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의 결을 품고 있다. 말은 익힌 습관이기에 그 습관 속에서 마음의 결이 드러난다. 남을 낮추며 자신을 높이는 말, 겉으로는 겸손하나 속을 감추는 말, 책임을 피하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 결이 거칠다는 신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말의 결이 곧 마음의 결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다. 부드러운 말이 깊지 않을 때가 있고 단단한 말이 오히려 따뜻할 때가 있다.
그대들은 사람을 만날 때 말의 화려함에 눈길을 주되 결코 그것에 속지 말라. 말의 결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의 결이 함께 들린다. 이 세 가지 기준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다. 자세히 살피면 이미 우리 곁에 있었던 것들이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사람을 깊이 보기란 그 사람이 숨기려 하는 것을 찾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이 숨기지 못하는 것을 조용히 알아보는 일이다. 태도, 욕심, 말의 결. 이 세 가지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다. 그대들이여,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치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이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하라. 이 기준은 관계의 초입에서 나쁜 기운을 걸러내고 좋은 사람을 머물게 한다. 나는 늦게야 이 사실을 배웠다. 그러나 배운 뒤로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날이 크게 줄어들었다. 사람은 많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 드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눈을 뜨고 마음을 곧게 세워야 한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 그러나 지나치게 의심하지도 말라. 그저 태도와 욕심과 말의 결을 고요하게 살피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본성이 자연처럼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이 기준을 가슴에 품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상처는 줄고 평화는 늘고 인연은 더 단단해질 것이다. 사람을 오래 겪으며 나는 깨달았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으나 끝내 곁에 남는 사람은 손에 꼽힌다는 사실을. 그 소수의 사람들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반듯했고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태도의 단단함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조용한 일관성이 있었고 그 일관성은 인연을 오래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던 어느 겨울을 기억한다. 바람은 거칠고 산길은 얼어붙었으나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환했다. 한 노인이 내 초가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른 신발을 벗고 마루 끝에 앉았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손은 굽었으나 따뜻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사발을 나누었을 뿐이다. 노인은 그릇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선생,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말을 듣기보다 마음을 보는 데서 생깁니다. 그 말은 바람 한 줄기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오래 머물렀다. 나는 그날 이후로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사람을 읽으려 했다. 사람을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나온 길, 그 길이 만든 결, 그 결이 품은 온도까지 조용히 살피는 것이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감출 수 있으나 시간 앞에서는 감추지 못한다. 사람은 웃음으로 마음을 숨길 수 있으나 태도 앞에서는 숨기지 못한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정직해 보일 수 있으나 욕심 앞에서는 숨기지 못한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다. 사람의 본 모습은 거창한 말이나 멋진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순간들에서, 소소한 마음결에서, 사소한 표정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우리는 늘 눈에 잘 보이는 것만 보려 한다. 말이 화려하면 좋은 사람이라 여기고 겉모습이 곱다면 믿음이 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에 가까울 때가 많다. 삶이 깊어질수록 사람을 깊이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 눈은 빠르게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살핀다. 그 눈은 상대의 결점을 보려 하지 않고 그 결점 속의 마음을 보려 한다. 좋은 인연은 소란스럽지 않다. 그들은 과하게 다가오지 않고 내가 불편하지 않게 거리를 지킨다.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자리를 지키며 내 곁에 조용히 남는다. 반대로 나쁜 인연은 처음부터 두드러지게 다가온다. 말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관심이 갑작스레 많거나 도움의 손길이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다. 그들은 마음보다 목적을 먼저 품고 있고 관계보다 욕심을 먼저 앞세운다. 세상을 살며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중 대부분은 스쳐 지나가고 소수만이 인연으로 남는다. 그러나 인연의 깊이는 우리가 얼마나 잘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다. 나는 바람 부는 유배지에서 이 사실을 수없이 배웠다. 내 곁에 머문 이들은 말이 많지 않았고 욕심이 깊지 않았으며 태도가 단단했다. 그들은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고 그 마음은 오래 남았다. 그대들도 기억하라.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 말의 화려함에 흔들리지 말라. 욕심의 조급함에 휘둘리지 말라. 사람은 결국 태도와 욕심과 말의 결에서 드러난다. 이 세 가지를 고요히 살피면 나쁜 사람은 스스로 걸러지고 좋은 사람은 자연히 남는다. 그렇게 남은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살다 보면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사람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때가 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많고 치유를 주는 사람도 많다. 그대들은 마음을 다치는 길보다 마음을 편히 하는 길을 택하라. 의심하지도 말고 무턱대고 믿지도 말고 그저 조용히 살펴라. 그 침묵 속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들릴 것이다. 나는 오늘의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작은 대나무 울타리가 되기를 바란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던 그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인생의 끝에서 그대 곁에 남은 몇 사람을 떠올리며 이 말 하나를 기억하기를 바란다. 좋은 인연은 오래 기다려도 늦지 않다. 나쁜 인연은 잠시만 살펴도 충분하다.